이제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 문교부 장관이었던가요? 황우여 장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 오랜만에 뵈실 텐데. 네, 인사 올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 교육개혁 문제를 가지고 교육부의 수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네. 직접 좀 말씀을 드리려고 모셨거든요. 우선 그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장관님 장관 하실 때도 이런 문제 있었습니까? 그때는 그런 명칭을 안 썼어요. 예. 그러니까 그 강도가 네. 그때도 이제 분별력이나 난이도 이런 네네. 항상 논의가 됐지만 네. 그렇게 뭐 킬러 문항이라 이렇게 해서 그런 적대적인 그런 용어는 그때 없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것이 굉장히 그야말로 국가적 문제가 되다시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건 뭐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다. 네. 분명히 교육의 본질하고는 뭐 벗어나도 보통 벗어난 것이 아니고요. 네. 네. 조금 교육이 우리 한번 본질적인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교육이라는 것은 플라톤이 잘 표현했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재능 네. 그리고 능력 네. 이러한 것을 소질 이걸 잘 구현해서 나중에 직업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국가의 책무가 교육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근본 원리는 뭐 인류의 역사상 바뀐 적이 없는 네. 대전제인데 네. 요 사이는 우리나라가 네. 과연 그러한 교육다운 교육이 돼가겠느냐. 거기에 가장 부정적인 면에서 그게 놓여 있는 게 이른바 최근에 한탄스럽게 나오는 킬러 문항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시험에 내니까. 아마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나와도 못 풀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 그 문제 풀려면 어쩔 수 없이 그 문제를 풀이해주는 학원에 가야 되는. 쪽집게로 입에 넣어주기 전에는 네. 도저히 평범한 네. 학생이 우리 정상적인 교육을 받아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일부러 내는 것이죠. 네. 네. 거기에서 많은 부조리와 네. 문제점이 야기되고 그러려니 또 많은 돈을 내야만 네. 그것이 되기 때문에 이른바 사교육 중에서도 학원 교육 중에서도 일부가 아주 극단화되면서 네.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그야말로 부모님의 어떤 큰 재력의 뒷받침이 없으면은 감당할 수 없는데 네. 두 가지 면이 있어요. 네. 그걸 해 나가는 애들은요 네. 잘해서 혹시 성공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이러한 길을 밟는 데만 좀 나아요. 많은 학생들은 그렇게 따라가지만 좌절하고 마는 그렇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나는 뭐 부모님께 미안하고 일테면은 킬러 문항 학원에 주말마다 10,000명이 모인다는데 그 10,000명이 500명 정도밖에는 안 되는 무슨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뭐 하는 그런데 다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러니까 예. 네,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우리 교육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네. 지금 이 시점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예. 자리매김을 해야 되고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도 있고 육체도 있고 이런데요. 네. 전혀 영혼에 대한 교육이 빠져 있는 거예요. 아하, 예. 거기다 또 육체에서도 그 지적인 것도 아주 일부에 네. 근데 몰려 있는 거예요. 네. 그 전반적인 가장 저희들이 중요시하는 인성교육과 이 킬러 문항이 대변하는 최근의 그 사교육의 현장과는 네. 전혀 앞뒤가 안 맞고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해서 우리가 한탄에 맞지 않는 것이죠. 네. 그 킬러 문항 일타 강사들 보니까 그 인성은 형편없는 사람들 같더라고요. 예? 참, 나 그런 사람들이 네. 무슨 학생을 가르치겠다고 그러는지 참. 그럼 그렇고요. 네. 장관님. 네. 이 킬러 문항 같은 거 이거 없으면 변별력이 확보가 안 됩니까? 그게 그래서 예. 제가 좀 거대 담론을 이제 펼쳤는데 네. 그럼 교육이 뭐고 네. 대학이 뭐냐. 네. 자기의 꿈을 실현하고 예를 들면 의사하고 이게 법대, 변호사가 제일 지금 문제 시대는 학과 아니겠어요? 네. 의사 그러면은 우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제 아는 사람 한 집안의 애가 네. 아주 서울의대로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는데
차 태우고 말았어요. 어허. 피를 못 보는 거예요, 얘는요. 아, 예. 해부학 예. 시간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네. 그러한 정서적으로 얘가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아하, 예.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음. 공부 잘하니까 가라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의사가 훌륭한 의사고 그런 의사가 되려면 어떤 애를 뽑아야 될까를 학교에 맡겨야 돼요. 네. 그리고 또 변호사만 배고픈 변호사는 배고픈 사자보다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 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배고픈 변호사라는 안 나오게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요. 그렇죠. 예. 이거는 뭐 너무 무서운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의사도 네. 마찬가지예요. 예. 심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의사, 머리만 좋고 네. 기술만 있는 의사가 무슨 일을 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별은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하고 넓게 봐서 예. 의사, 의대다 그러면 어떤 애들을 뽑아야 되는가. 네. 이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검토를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예. 예. 그 철학자가 되겠다. 네. 또 과학자가 되겠다. 각 그 방면마다의 우리 인재가 얼마나 우수합니까? 네. 얘네들을 어렸을 때부터 제가요 이번에 하나 놀란 게 있어요. 네. 저희 그 손주 녀석 하나가요 네. 바이든 대통령의 상을 탔어요. 초등학교 졸업하면서요. 예. 근데 저는 대단한 일을 했는 줄 알았어요. 네. 아니에요. 조그만 그야말로 학교죠. 초등학교 기독교 학교에 조그만 학교인데 네. 거기서 학교 스쿨버스를 얘가 늘 이렇게 돌보았던 거예요. 아, 예. 그것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무슨 앞으로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요. 이런 걸 쌓아 나가면은 네. 어느 방면에서 일하든 간에 네, 네. 이거는 우리 학교 교육과 사회에서 인정하는 하나의 인간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애들은 뭘 하든지 간에 저는 우리도 그렇게 애들을 좀 길렀으면 안 될까. 알겠습니다. 그러한 방향이. 그러면 이 킬러 문항이라는 이 핵심고리를 가지고 네. 이걸 철폐함으로써 네. 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을 꼭 필요한 사교육 이외에는 좀 줄이자.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더 교육개혁의 그 방향 아닙니까? 네. 이 방향은 잘 잡은 거다. 저는 그것이 공교육 정상화 이어른이 말씀하신 그 교육개혁의 시발이죠. 아. 그게 목표고 최종점이라고 생각 전혀 안 해요. 아, 예. 우선 네. 사람을 건전한 건강한 사람을 네. 만들려면 병소를 치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우선 아주 악성 부분을 치료하고 그다음에 정상화하고 힘을 넣어줘야 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되니까 네. 이것은 우선 하자 급하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대통령이면 대통령 지위에서 하시는 말씀의 수준이 있잖아요. 네. 차기의 교육개혁에 불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취지의 또 이런 방향의 지시를 여러 차례 교육부 장관한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교육부가 결과적으로 보면 이 대통령의 지시를 다 무시를 해버렸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항명을 했거나 그래가지고 지난 6월 그 모평에서 또 킬러 문항이 나타나는 바람에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상황과 관련해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또 대국민 사과도 했어요. 교육부가 원래 그런 곳입니까? 교육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그 제 잘못도 있죠. 근데 아마 이 교육이라는 것이요. 예. 교육부의 기본적인 생각이 네. 뭘 고치려면은 예. 최소한도 4년은 걸린다라는 게 딱 있어요. 아, 왜냐하면 혼동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은 그래서 공교육 전반적인 거는 우리 국가교육위원회도 있고 네. 중장기 계획을 잘 세워야 되죠. 네. 교육 철학을 딱 굳건히 하면서 예. 그 세부 계획을 세워야 되고 교육부는 네. 이걸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네. 이게 아마 작년부터 얘기가 오고 가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교육부에서는 그 템포를 제대로 타이밍을 못 맞추는 점은 있는데 네. 아마 이제부터 잘할 겁니다. 예. 좀 기다려 봐주시고 네. 또 이것이 워낙 반응이 뜨겁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교육부가 신중히 하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좀 네. 기다려 보시면은 잘 하리라고 봅니다. 예. 이주호 장관이 장관을 지금 두 번째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교육부 장관을.
그래서 뭐 발벗고 나서면 네.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고 저도 기대를 합니다만, 예, 어쨌든, 이 교육부, 뭐 장관님 교육장관을 지내셔서, 마피아라는 말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서 요번에 그 대학에서도 다 예. 우리 저기 사무국장들, 다 이렇게 철수하고 그런 이제 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네. 교육부가 네. 이것을 이렇게 대치점에서 놓지 말고 네, 네. 대통령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교육부로서도 고마운 일이거든요. 네. 교육개혁. 꿈에 그리던 우리 국가 개혁이거든요. 네. 이번에 한번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시면서 하시겠다니 교육부가 천군만마의 힘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네, 이것을 네. 완수해내면은 예. 역사에 남는 교육부가 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아까 언뜻 말씀 하셨는데 수능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흔들어 버리면 어떡하냐.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과 혼란이 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초기에 나왔었거든요. 네. 그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요 킬러 문항은 네. 어떻게 보면은 고름이 맺혀 있는 부분이에요. 아, 예. 그거를 딱 띄어내는 이러한 것을 우선 하고 네. 그 다음에 전반적인 몸을 진단해서 몸을 회복하고 그러는 거는 네. 치밀한 계획이 따라야 돼요. 네. 지금 중2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네. 이제는 우리 이주호 장관이 몇 가지 방안을 냈는데 네. 항상 중2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 그래서 예. 개혁은 중2가 네. 대학교 입학시험 볼 때. 네. 예, 예.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이 대학 입시의 그 결정적인 기간이니까요. 2년의 말미를 두고 중2가 중3이 되고 그 다음부터 개혁의 수레에 올라타는 학생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하면서 아까처럼 아주 고질적인 네. 그리고 너무 악화되어 있고 음. 국민한테 아픔과 또 잘하는 학생이 그러한 건 빨리빨리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는 일은 시급해야죠. 네. 이제 이주호 장관이 공개혁 정상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 정책을 이미 이제 발표를 했는데 또 앞으로도 할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보면 수능 시험 출제가 그동안은 교수들이 다수였나 봐요. 애들 가르치는 사람들은 교사인데 어떻게 교수들이 출제위원 다수였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교사 중심으로 출제위원 구성하겠다는 거잖아요. 속 시원한 말씀이에요. 예. 왜냐, 네. 이 학문의 자유의 핵심은 대학의 자유고 네. 선발권은 대학에 줘야 됩니다. 네. 그렇죠. 내가 마음에 맞는 학생을 뽑겠다. 네. 그렇지만 내가 키워왔던 애들 입시 준비와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는 고등학교 교사들께 맡겨드리고 네. 그 대신 그런 애 중에 내가 어떤 애를 뽑느냐는 또 네. 대학에다 과감하게 맡겨드리고 네.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하시면은 네. 이 문제는 마찰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방향 잘 잡았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지금 이 교육개혁 관련해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얘기가 자꾸 네. 나오잖아요. 이게 커넥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이 학원 강사가 무슨 출제위원을 만나가지고서 네. 나 얘기 들었다고 또 학생들한테, 네, 네. 학원에 나온 학생들한테 또 과시하듯이 의수되듯이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확인이 되면서 경찰 수사로까지 가고 있는데요. 네, 네. 이게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실체가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좀 SNS 상에 네. 과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정확하게 네. 이번에 세무조사도 해보고 네, 네. 또 그에 앞서서 교육부가 자체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도 해보고 제가 하나 권하고 싶은 건 네. 학원들이 학원연합회가 있거든요. 자율적으로도 하시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정 안 되는 부분은 네. 사법 절차도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시중에는 흉흉한 얘기가 많아요. 네. 그걸 차제에 말끔히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한 부분 예. 지금까지도 늘 문제시하면서도 누가 손을 못 댔던 부분이 개혁의 도마에 올라가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학원연합회는 공식적으로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개혁을 적극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야죠. 네. 그런데 다만 한 대여섯 개 정도의 초대형 일타 강사들을 수백억 줘가면서 고용해서 그렇죠. 네. 수천억 버는 학원들이더라고요.
이것들이 지금 뭐 저항을 하고 또 놀려요. 뭐 킬러 문항 없애? 그러면 준킬러 문항 나올 걸? 우리가 그거 해결해 줄 수 있어. 여전히 학부모들한테 그런 식으로 공포 마케팅 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네. 좌고 우면하지 말고 네. 그건 극히 일부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대통령께 그러지 않았어요. 애들 가지고 장난하는 거냐. 글쎄 말입니다. 예. 그게 국민들의 목소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과감하게 이번에 도려내야죠. 아까 그 고름이라 그랬는데 진짜 종기 고름 같은 거예요. 이게 네. 곰고 골맞기 때문에 이거 짜내면은 시원해져요 오히려. 그러면 예. 예전에 우리의 갖고 있는 스승상하고는 네. 거리가 그 스승이라고 이름을 붙이기가 스스로 부끄럽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그 교육부의 그 대통령의 지시 또는 교육부 장관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미 단행이 됐잖아요. 앞으로도 더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직무감찰이 네. 시작됐으니까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예. 시중에서 떠도는 얘기처럼 카르텔이라든지 연계가 돼 있다든지 그거는 안 되겠죠. 네. 근데 제가 일할 때 우리 교육부 직원들을 보면은 네. 제가 변명한 데만 변명하는 건데 네. 나름대로 충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번에 네. 한번 일을 제대로 시켜보시고 네. 그래도 말을 안 듣거나 그래도 제대로 안 된다라는 국민의 판단이 가면은 네. 그때는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걸 저는 알겠습니다. 권하고 싶습니다. 예. 여기 저 댓글들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황재열님 아미고 오셨습니다. 이 댓글 중에는 목련꽃님이 학부모한테 쪽집게로 붙여줄 테니까 1,000만 원 내라 뭐 이런 식이래요. 그거는 예. 그야말로 네. 있을 수 없습니다. 음. 있을 수 없고 네. 차제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네. 이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 진리를 사고 팔라고 하지 말아라. 네네. 이거는 교육의 무상성이 대전제입니다. 네. 우리가 거저 배웠으니 거저 주는 게 선대가 후대에 하는 최소한의 도리예요. 네. 독일은 모든 학비가 면제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거는 뭐 건전한 자본주의 사회도 아니고 네. 이거는 교육의 병폐화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의 무상성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일깨워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댓글 중에 보면 이제 닭이냐 달걀이냐처럼 생각되는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사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이 문제입니다. 공교육이 무너져서 사교육이 활기칩니다. 이러셨는데 옳은 말씀이에요. 예. 네, 옳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처음부터 단서를 달았듯이 무슨 킬러 문항이니 여러 가지 이러한 카르텔이니 이런 것은 어떤 병적 요소 아니겠어요? 네. 근데 우리는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네. 이 공교육 정상화에 국가교육위원회 왜 만들었습니까? 네. 빨리 발표를 해야 돼요. 어허. 우리 교육에 뭐가 문제였고 이건 어떻게 한다라는 네. 것을 전 세계에 예를 펼쳐놓고 해서 적어도 우리 중학교 2학년 정도부터는 저는 그 헤르만 헤세의 그 예. 수레바퀴 밑이라는 그 소설을 네. 젊었을 때 읽었거든요. 네. 제가 어떻게 가슴에 와닿는지 몰라요. 그 종교 학교에 네. 그 인문 그 굉장히 엄격한 교육 밑에서 자랐던 한 청년의 고백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학생 시절입니다. 네. 얘네들한테 생기를 넣어주고 분홍빛 얼굴을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요, 모든 거에 대한 첫사랑을 깨달을 때 아니에요. 꽃도 예뻐지고, 물도 맑아지고, 네. 산천도 아름다워지고, 또 사랑스러운 자기 여학생, 남학생, 또 부모님에 대한 이러한 사랑에 아주 결정적인 눈을 뜨는 시기인데, 네. 이거를 잿빛에 집어넣고, 그냥 시험, 무슨 문제, 무슨 대학,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인생에서요. 저도 나이가 이제 꽤 들었습니다만은, 지나와 보면은,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생 시절에는 학생답게, 네. 청년답게, 어린 소년답게, 소녀답게 애들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공교육의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네. 제가 우리 장관님께 마지막 그 질문 두 가지를 네.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그냥 제가 주문하는 건데요. 이 교육개혁 관련해서 저는 아까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거든요.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나섰는데 교육부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던 교육이 이제 할 수 있는데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재호 장관과 교육부 그 공무원들 또 사실은 지금 고등학교 이하는 다 교육감 네, 네. 이 지방교육청에서 지금 다 하고 있어서 이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일도 좀 여러 가지로 좀 한계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 네. 교육 그 관계자들에 대해서 하실 말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저 자신이 제대로 일을 했다고 자랑하기가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신 걸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교육이 바로 서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적인 큰 일을 남기는 나라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한 국민이 행복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병폐, 자살이 많고 또 이혼도 많고 또 애들이 그야말로 태어날 수 없는 나라가 된 것도 그 핵심에 교육의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2의 독립을 하는 네. 나라를 건국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한번 이 교육개혁에 온 힘을 다해서 교육 철학부터 세워야 돼요. 그리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일관성 있게 여야가 이거에 대해서는 다투지 말고 여야가 합의하에 꾸준히 해나가면 저는 5년 내에 네. 우리나라가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교육개혁에 국가의 운명이 갈렸다는 말씀도 올려주셨고, 장관님 교육의 정의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어쨌든 몇 달 후면은 이제 우리 수험생들, 고3들이 또 재수생들이 시험 보잖아요. 네, 네. 그건 피할 수 없잖아요. 네. 학부모들 그때까지 사실 네. 밤잠 제대로 못 잘 정말 텐데 정말. 우리 전국의 학부모들과 우리 수험생들한테 네.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제가 감명 깊게 들은 얘기를 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레이건이요. 네,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요. 네, 꿈이 그 동네에 예. 우리 같은 이마트 같은 그 월마트랬는데 점원이었답니다. 아하, 그래가지고 그 레이건이 잘생겼어요. 예. 목소리도 좋고. 아 영화 배우인데요, 그럼. 근데 소년 레이건도 정말 잘생겼어요. 예. 그래가지고 자신만만하게 갔는데 보기 좋게 떨어진 거예요. 어허. 그래서 얘가 우리 네. 레이건 어린애가 예. 자살할 생각까지 한 거예요. 아이고. 근데 어머니가 사실은 불우한 여인이었는데 네. 돌아오니까 예. 애를 딱 붙잡고요. 한 번만 기다려보자. 이것이 신앙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이 너에게 맞지 않아서 패스한 거다. 기다려보자. 이래 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레이건이 그 말에 힘을 얻어서 그 다음에 이제 동네 아나운서가 되고 또 거기 가서 영화배우 인터뷰하다가 영화배우도 하고 어떤 그 단역 맡아가지고 나중에 노동조합에 가서 사람이 좋으니까 노동위원장이 되고 예. 주지사가 되고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때 자살해버렸으면 어떻게 그랬어요? 어머니의 한마디가 네. 우리 학부형 우리 재영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들한테 늘 용기를 주시고 네. 이 시험은 네가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또 어머니나 아버님 자신도 내 아들이 뭐가 될지 모르는데 이 대학이 이 시험이 내 아들의 마지막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여유를 가지시고 하셨으면 해요. 예. 그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늘 고마워하는 게 우리 아버님은 학교에서 80점만 받으면은 네. 짜장면을 사주셨어요. 한 번도 1등 하려는 얘기를 안 하시고요. 그리고 80점을 받으면 됐다 이러셨거든요. 아, 예. 사회에 나와보니까요. 네. 제가 고등고시를 붙었잖아요. 예, 예. 60점만 붙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80점이 너무 높았어요. 그리고 제가 올해 정치를 했잖아요. 예.
51점만 받으면 뭐든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대통령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100점을 요구하는 인생이 아니니까 네, 네. 우리 애기들한테 늘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네.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이고 참 우리 장관님 말씀 오랜만에 들었는데 여전하시네요. 예, 편안하게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아주 큰 그림과 원칙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황 회장관님 오랜만에 뵙고 많은 분들이 예전보다 더 젊어지신 것 같다고 댓글들 많이 올려주시고 참 좋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가끔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경청해 왔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